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네, 정인태 인간론, 인간론, 사람의 11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교수님, 사람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회에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고민할 거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었고,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뭔가 좀 우리가 진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인태 인간론에서 사람의 11가지 종류를 신재,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대인, 세 번째 대인, 네 번째 달인, 다섯 번째 영재, 여섯 번째 열정인, 일곱 번째 제주꾼이 있어요. 여덟 번째 평재, 아홉 번째 둔재, 열 번째는 이제 속물들이 있습니다. 속물. 11번째는 폐인이 있어요. 폐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사람이 신재는 신적인 존재에 다다른 사람들이다. 부처, 예수,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었지만 신적인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쵸? 이는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 교육, 사회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종교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신재에 이르른 거죠. 신재에 이르른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지 학문, 교육,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의 단계까지 이르른 사람, 이걸 신재라고 합니다. 신재. 네, 이 신재라는 부분들을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인인데요. 성인은 공자, 맹자처럼 그 영향력이 종교처럼 엄청난 작용을 한 사람들이다. 학문도 교육도 사회운동도 발전하면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성인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 그 다음에 성인의 단계에 이르는 이러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인데요. 대인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유관순 열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대인들은 항상 역사와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운명임을 알기에. 그죠? 그래서 이 신재와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인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재나 성인까지는 갈 수 없어도 대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죠. 대인. 그 다음에는 달인이에요. 달인인데, 달인은 학문으로서, 기능으로서, 철학으로서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그리고 수많은 생활 속에 달인들이 있죠. 각 분야에서 끝에 다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든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은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빵 속에서 이게 그냥 재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 돼버린 거죠. 달인. 네, 이제 그 밑에 영재가 있어요. 아무리 영재라도 달인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재는 창의성, 집착력, 평균 이상의 지능으로, 그러니까 창의성 있고 집착력 있고 평균 이상의 지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명인들, 우수한 창의력으로
놀라운 것들을 개발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재가 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런 것보다도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요. 창의성, 집착력,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지능. 그래서 이 집착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 창의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하죠. 네, 이 영재들이에요. 근데 영재 위에 이제 달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근면하며 성실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열정인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요. 근데 영재는 아니죠. 열정이 있어요. 영재는 이제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달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주꾼들. 예, 이거 이제 제주꾼들이에요. 그냥 제주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냥 재주가 뛰어내요. 재주가. 그런데 달인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제주꾼인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잔재주를 부리는 거죠. 잔재주를. 예, 그래서 이 제주꾼이 열정을 발휘하면 영재를 넘어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열정이 있으면은 영재를 넘어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는 대부분이라 하겠다. 이들은 큰 비전과 꿈 없이 그저 삶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안정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인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둔재가 있어요. 둔재는 기능, 지능 면에서도 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노력이 가해지면 어느 날 열정인을 넘어 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둔재라고 하지만 끝까지 둔재는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발달될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속물이에요. 속물.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어려움을 빠뜨리고 거짓말과 속임수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죠. 그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속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필자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속물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1,4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의 사회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한 사회예요. 그래서 속물들의 출현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여기에 오면 한국인들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속물들로 인해 수많은 사기 피해를 보고 인간에 대한 혐오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물들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속물도 있고 그리고 위에 뭐 대인도 있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페인은 호주에 갔는데 백인 20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불황자가 되어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매달 1,600달러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 호주는. 여기 이제 철강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형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은 바로 그냥 술을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나친 복지는 인간을 페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마약, 술, 여자, 남자, 도박 등으로 사람은 페인이 될 수 있다. 의지의 방향을 상실하고 의지 박약이 된 상태에서 인간이 망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인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또 베트남에서 또는 살아가면서 대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대인들은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시대의 문제와 역사의 사명을 중시 여긴다. 영재더라도 악하게 사용하면 속물로 타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인성교육이 없으면 나쁜 영재가 생기면 국민들이 힘들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성인 또는 신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이 악한 욕심과 사람들의 추앙을 결합시켜 결국 속물로 타락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들을 보면 그 수괴가 마치 대인이나 성인, 신재 같지만 사실은 속물인 경우가 많다. 진정성과 공정한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베트남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베트남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11가지 신재, 성인, 대인, 달인, 영재, 열정인, 재주꾼, 평재, 둔재, 성물, 패인. 그쵸?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의 세계, 이거 사람의 세계. 사람의 세계인데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성물 속에 이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가 마치 위장을 하는 거죠. 뭐 성인인 척, 뭐 대인인 척,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또 지도층에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면은 국민들이 피를 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아주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뭐 성인, 네, 뭐 대인, 네, 또는 평재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인, 뭐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